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처음 알아볼 내용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라는 예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분수의 나눗셈, 여기서 보면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는 9분의 8 안에서 9분의 2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으로 좀 볼까요? 전체 막대를 우리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9칸으로 나눈 것 중에 8칸, 9분의 8만큼이에요. 색칠된 부분. 이 색칠된 부분에서 9분의 2만큼, 9분의 2는 9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9분의 2만큼을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자, 그럼 2칸씩 1번, 2번, 3번, 4번 덜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의 몫이 4다. 4번 덜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9분의 8은 9분의 1이 8개 들어있는 수고요.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 들어있는 수죠. 자, 그럼 8개에서 2개를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즉 8과 2의 나눗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는 9분의 1이 8개 있는 수에서 9분의 1이 2개 있는 수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8 나누기 2는 그 몫이 4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식에서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 즉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이렇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예시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 7분의 6은 7분의 1이 6개 있는 수,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 있는 수. 그래서 6개에서 2개를 나누는 것처럼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식으로 써보면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6 나누기 2로 계산해서 그 몫이 3이다. 그래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도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분수의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별 그림이 7개가 있죠. 이 별 7개를 2개씩 묶음으로 묶어볼 거예요. 그러면 나눗셈식으로 나타낸다면 그쵸, 7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2개씩 묶었을 때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하고 다시 묶음을 만들고 싶은데 별이 절반밖에 없죠. 그렇다면 7 나누기 2를 우리가 세 묶음과 2분의 1 묶음, 한 묶음이 채 되지 않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로 나타내면 3과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 생각해 보면서 7 나누기 2, 그쵸?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에 넣고 몫을 구할 수 있었어요. 대분수를 고치면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냈던 3과 2분의 1과 같아지죠. 요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면서 이제 분수의 나눗셈으로 가볼게요. 9분의 7 나누기 9분의 2를 알아볼 거예요. 그림에서 전체 막대를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고요. 9개로 나눈 것 중에 7칸 9분의 7만큼 색칠한 부분을 9분의 2, 9개로 나눈 것 중에 2칸 이 부분이죠. 9분의 2씩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네 번이 채 되지 않고 절반만큼 그래서 2분의 1 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을 알아본 것과 같은 내용이 됐어요. 정리해보면
9분의 7은 9분의 1이 7개,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 있는 수이기 때문에 7 나누기 2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식으로 써보면 9분의 7 나누기 9분의 2는 분자끼리의 나눗셈 7 나누기 2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에 나누는 수를 분모에 놓을 수 있고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분모가 같은 분수끼리의 나눗셈은 분자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뭐예요? 맞아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몫이 자연수가 되지만 지금 7 나누기 2처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몫이 분수로 나타내진다 라는 점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분자끼리의 나눗셈이지만 분자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는 몫이 자연수,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수로 나타낸다. 이 차이점 기억해 주시고 밑에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11분의 9 나누기 11분의 2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식으로 써보면 9 나누기 2로 계산하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보면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 나누는 수가 분모로 내려가서 대분수로 바꿔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입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분모가 같은 분수로 바꿀 수 있다면 연산할 수 있겠죠. 두 분모가 다른 분수를 분모가 같게 만드는 걸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통분을 통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3분의 2 나누기 9분의 2를 알아볼게요. 3분의 2와 9분의 2는 분모 9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에 분자와 분모에 각각 3을 곱해서 9분의 6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3분의 2 나누기 9분의 2는 9분의 6 나누기 9분의 2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9분의 6은 9분의 1이 6개 있고요. 9분의 2는 9분의 1이 2개 있는 수죠. 그래서 분자끼리의 나눗셈 6을 2로 나눈 것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3분의 2 나누기 9분의 2는 9분의 6 나누기 9분의 2로 바꿔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6 나누기 2 몫이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더 정리하면서 풀어볼게요.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2를 계산해 볼게요. 5분의 2와 15분의 2는 분모 15로 통분할 수 있겠죠. 5분의 2에 분자와 분모에 각각 3을 곱해주면 분모 15인 분수 통분되겠죠. 15분의 6이 될 거고요. 나누기 15분의 2. 자, 그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면 6 나누기 2 해서 몫이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의 나눗셈은 분모가 같은 분수로 통분한 후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는 통분한 후에 분자끼리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몫을 구하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통분을 통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일단 바꿀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의 4 나누기 6분의 1을 알아볼게요. 5분의 4와 6분의 1은 분모인 5와 6의 최소 공배수 30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분의 4 분모와 분자에 각각 6을 곱해서 30분의 24로 바꿀 수 있고요. 6분의 1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5를 곱해서 30분의 5라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5분의 4 나누기 6분의 1은 통분해서 30분의 24 나누기 30분의 5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0분의 24는 30분의 1이라는 분수가 24개, 24개 들어있는 수이고요. 30분의 5는 30분의 1이 5개 들어있는 수예요.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니까 분자의 나눗셈 24 나누기 5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24 나누기 5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나눗셈이 분자끼리의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몫이 분수로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한번 해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6분의 1은 30분의 24 나누기 30분의 5로 바꿔서 분자끼리의 나눗셈 24 나누기 5로 계산할 수 있다. 24 나누기 5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몫을 분수로 나타낸다. 그쵸? 분모가 나누는 수, 그 다음에 분자가 나누어지는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몫이 5분의 24가 될 거고 한 번 더 대분수로 변형하면 그쵸? 4와 5분의 4라는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통분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몫이 자연수, 지금처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몫을 분수로 나타낸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5분의 4 나누기 8분의 5. 5와 8의 최소 공배수 40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5분의 4는 분자와 분모에 각각 8을 곱해서 40분의 32. 8분의 5는 분자와 분모에 각각 5를 곱해서 40분의 25. 자, 그러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 됐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몫을 분수로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나타내서 몫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경우를 공부했어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2가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2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봤다면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